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무투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국산준입니다. 네, 참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의미를 조금 덜 두고 싶습니다. 오늘 뭐 오전까지만 해도 별일이 없었거든요. 네, 점심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쭉쭉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죠. 네, 우리도 미국식으로 지금 오늘 갔어. 오늘 미국 보는 것 같아서 한국 시장 보면서. 네, 점심 때 한국하고 일본이랑 둘 다 중앙은행에서 굉장히 긴축적인 언급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갑자기 흘러내렸습니다. 환율 시장도 굉장히 큰 변동성을 좀 나타냈었고요. 특히 엔화 환율이 뭔가 약간 밸런스가 좀 신기한 날이었어요. 오늘 한국이 마치 미국의 연준 움직이듯이 움직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금리 인상 이거 좀 높은 수준으로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오늘은 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한국 같은 경우. 네, 코스피는 0.8% 하락, 코스닥은 2%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스닥 성장주 위주로 오늘은 좀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좀 컸고요. 네. 개인만 코스피, 코스닥 1000억씩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1000억, 700억씩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역시 하락장에는 수급을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다 외국인은 팔았네요. 네. 그리고 뭐 거래 대금이 지금 5조가 안 됐습니다. 일단 KRX 통계상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4조 9,5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순매도가 1,000억 이상 나오니까 조금 못 쓰는 거죠. 코스닥은 700억대 수준이면은 규모가 큰 거죠. 네.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이 다 비슷하게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항생도 1.7% 떨어지고 있고요. 상하이도 1% 정도 떨어지고 있고 니케이는 무려 2.4%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대만도 1.8% 정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오늘 아시아 증시가 다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신장이 큰 변동이 있었죠? 네. 외환시장이. 외환시장 그렇죠. 그리고 국채금리도 확 튀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두 자릿수 BP로 움직였는데 한국 10년물이 거의 20bp 상승해서 3.57%, 3년물은 16bp 상승해서 3.7%. 네. 엄청나게 튄 겁니다. 그렇죠. 이 퍼센테이지로 뛰면은 한 5%씩 튀기는데 뭐 퍼센테이지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에 두 자릿수를 안 움직였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크게 튄 거고 일본 엔화 환율은 무려 하루 만에 2.7%나 강세예요. 통화가 뭐 3% 강세입니다. 사실. 네. 점점 계속 강세로 가가지고 134엔이에요. 134엔. 135였잖아요. 132엔 정도로 끝났습니다. 135가 아니고 136엔이었구나. 137엔이었어요, 사실. 그렇지. 오늘 장중에 137엔이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도대체 이게 얼마가 튄 거야? 136.9였으니까. 그치, 137이었지. 근데 지금 133에서 왔다리 갔다리 위아래로 지금 이런 정도고 원화도 1291원입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음식료 섹터가 1등 기록을 했습니다. 뭐 삼양식품, 롯데칠성이 3% 내외 상승했고요. 농심이 2% 정도, 뭐 오리온, 오투기가 소폭 상승해서 끝났고요. 뭐 증권, 보험 섹터가 그 다음이었는데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가 3% 내외로 상승을 하면서 이 증권, 보험 섹터가 상승을 했습니다. 내수주들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보험 증권도 내수주잖아요, 일종의. 예, 그렇죠. 이 금리를 이렇게 무섭게 올리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때문이고 인플레이션 상승기에는 또 음식료 섹터가 좀 유리하죠. 원화 강세였고 게다가 원화 강세에 유리한 업종들 아니겠습니다. 음식료이 대표적인 업종이고 뭐 증권 업종도 원화 강세가 나쁠 게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의료 정밀 섹터에서 ST 바이오센서가 오늘 5%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업종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수출 감소세가 굉장히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실적이 조금 우려돼서 떨어진 것 같고요. 운수 창구 업종에서는 해운주, 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서비스 업종 오늘 아무래도 좀 금리가 오르는 이런 날에는 또 서비스 업종 많이 성장주가 속해 있어서 약하죠. 뭐 콘텐츠리 중앙, 용평 리조트, 넷마블, CGV, 하나투어, 카카오가 3% 내외로 떨어졌고요. 네이버도 1.6%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던 분위기가 상당히 큰 게 훼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드디어 하락장이 추세적으로 시작된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죠. 네. 오늘 일본이 조금 그동안 존재감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오늘은 되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대규모 완화 정책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금리는 예상대로 마이너스 0.1%로 동결을 했지만 장기 금리인 이 국채 10년물 금리가 0% 수준은 유지하되 이 변동 허용폭을 기존엔 0.25% 플러스 마이너스였는데 요걸 0.5%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장기 금리의 상한선은 최대 0.5%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거니까 요걸 사실상의 금리 인상 조치다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엔화가 달러 대비 3%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도 비슷하게 긴축
긴축 강화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요. 오늘 이창용 총재가 발언을 했습니다. 네. 내년 물가가 안정이 되더라도 물가 목표인 2%를 웃도는 수준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 정책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금통위 때 다수 위원이 최종금리 수준으로 3.5%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지만 네. 이는 시장과의 소통의 일환이었지 정책에 대한 약속은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3.5%만 올릴 거라 생각하지 마라. 물가 위주의 정책을 펼 거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이 안 되면 더 높게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되죠.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기자회견이었어요. 네. 네, 거기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고, 지금 올해 지금까지의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5.1%로 98년 이후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연준은, 한국은행은 죄송합니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먼저 잘 잡는 것이 최우선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오르니까 항상 지금 테마주처럼 왜 이 종목들이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제주은행은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푸른저축은행은 17%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 좀 많이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연체율이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해서 그런지 고려신용정보가 오늘은 5%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업종에서 음식료 섹터가 잘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라면 업체들 보니까 뭐 신고가 수준까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양식품이 올해 들어 거의 신고가죠. 네, 오늘 추가적으로 삼양식품이 3%대, 농심이 1.8% 상승을 했는데요. 뭐 원재료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때 가격 인상을 뭐 잘 계속 매년 결정을 해왔었고 네. 원재료는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특히 소매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까지 많이 하락 안정화됐고 팜유 가격은 더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전보다 더 해서 2020년도 네. 중반 수준까지 많이 떨어져서 지금 원재료 가격 안정 구간에는 아무래도 수익성이 조금 확보가 되기 시작을 하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증권인 같은 사람들도 네. 장적 올 때는 그래 오늘 그냥 코스로 먹자 뭐 이렇게 가지 마. 요즘 같은 이런 장이면 우리 그냥 점심에 라면을 먹자. 컵라면을 때우지 뭐.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네. 또 건강을 또 그래도 중요하잖아요. 또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막 라면 몸에도 안 좋은데 막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건면이라는 게 새로 좀 많이 나와서 매출액 증가율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 뭐 비중이 크진 않지만 네. 건면이 이제 기존의 라면보다는 칼로리를 한 30% 줄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신제품으로 남으면서 네. 잘 시장의 인기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알뜰하게 살기 위해서 기존의 튀김면도 좀 그렇게 건면처럼 먹는 방법 알려드려요. 물에 씻어서 드시나요? 그러면 물을 2개를 끓여. 물 끓일 정도까지는 아직 우리가 제정이 되잖아요. 물 끓이는 2개를 끓여가지고 하나를 물에 넣고 이렇게 끓여. 그리고 버려. 알맹이만 빼고 헹궈. 그리고 다시 새로운 끓인 물에 넣어. 그럼 제가 보기엔 30kcal 정도 날아갑니다. 기름이 싹 빠지거든요. 저는 사실 옛날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라면을 끓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찬물을 따로 네. 접시에 받아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씻어서 먹고 했거든요. 다 끓인 라면을? 네. 저는 그게 약간 뜨거워서 냉면처럼 그것도 나름의 맛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지금도 오늘도 뭐 같이 커피를 먹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죠. 시종일관 아이스 아메리카노. 죽어도 얼주가. 네, 얼주가예요. 얼주가. 저는 여름에도 따뜻한 아메리카노. 네. 그래서 앞으로도 라면을 계속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여준다면. 그렇죠. 네. 싸게 한 끼를 때울 수도 있고. 슬프네요. 네. 건강 생각해서 나트륨도 많이 줄이고. 언제 코스 요리 먹으러 가지? 코스 요리요? 내년에 기회가 올래나? 코스피 3,000 다시 가면. 우리 체슬리의 박색 우리 대표께서 허를 찔리는 상승이 온다 그러면서 엊그제 만났거든요. 점심 먹었는데 여전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내년 상반기 좋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상반기요? 네, 상반기. 저도 개인적으로 상반기를 좋게 봐요. 근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또 위축이 되려고 하고 막 그렇습니다. 슬프네. 시점에 대한 전망은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뭐 내년도 인플레이션 상반기에 떨어질 거니까 그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조금 심리가 약하고 거래 대금이 약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금리를 많이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 3%, 3.5가 끝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몰랐을까? 사람들이? 원래 3.75 충분했잖아요. 저기가 미국이 4.75에서 5.0 가면 3.75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장이. 네. 네. 그리고 네이버가 자이언트 스텝을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요걸 143만 주 정도, 6.5%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요 보유 지분을 일부 블록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143만 주 중에 80만 주를 매각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전일 종가 대비 6.5% 할인율이 적용이 되어서 요 파는 금액으로 보면은 150억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사로 요거를 확인을 했는데요. 포시마크 인수 대금으로 쓰기 위해서 요 자이언트 스텝 지분을 팔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사실 포시마크 인수 대금은 뭐 2조 원이 넘어서 뭐 150억 판 거 가지고 이걸 때문에 팔았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아무래도 자이언트 스텝 전망에 대해서 조금 신뢰가 조금 꺾인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블록딜 같은 게 일어나면 할인율 정도 다음날 주가가 빠지는데 지금 오늘 14% 빠졌거든요. 자이언트 스텝이 할인율은 6.5%고 그 2배 이상으로 떨어진 거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인수대금이 필요해서 팔기 싫은데 파는 것보다는 그냥 팔고 싶어서 파는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왜 파는지 알 것 같아요. 왜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어. 아. 웬 자이언트 베이비 스텝 정도 해야지.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끝났으니까. 아, 자이언트 스텝 때문에 네이버가 얼마나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까? 아, 그렇죠.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너무 빠지니까 이건 꼴도 보기 싫어. 이런 게 아니었을까? 일리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름 잘못 져서 그래. 아, 근데 사실 뭐 얘네가 이름 지을 때 야, 0.75%가 자이언트 스텝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러니까요. 여기도 좀 당황스러운 입장이네요. 네. 네. 근데 이제 포시마크 인수하니까 또 예전 기억을 잠깐 떠올려 보면 요 인수 발표했던 게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때 대주주 지분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까지 다 인수해야죠? 전부 다. 미국 저 트위터 상장 폐지했잖아요. 개인 그쵸. 지분까지 다 미국에서는 사주고. 너무나 당연한 게 이제 다른 주주들까지 사주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 대주주만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제는 금융위에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M&A 할 때 네.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하겠다. 뭐 입법을 추진하겠다. 네. 일단 요 정도의 언급은 나온 상황입니다. 네.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98년도 IMF 위기 이전까지는 우리도 미국처럼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IMF 위기 때 참 부채 비율도 막 몇천 % 가고 그렇죠. 구조조정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M&A를 좀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뭔가 당근책을 줘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좀 완화해줬어요. M&A가 쉽게 만들어진 네. 거죠. 그래서 네. M&A가 굉장히 원활하게 네. 됐는데 대주주 지분만 땡겨와도 M&A가 되는 걸로. 그렇죠. 네. 이제는 25년 만에 다시 이 기존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건데요. 예. 빨리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상장 주식을 지분 25% 이상 매입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50% 지분과 플러스 한 주까지 공개 매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년에 입법 추진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금융위에서 했던 발언은요. IMF 당시에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해서 소액주주 피해가 있더라도 M&A 자금 유치가 중요했었지만 이제는 다시 예전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소액주주한테 피해가 되는 방안이라는 거는 뭐 이미 뭐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네. 이제는 더 이상 소액주주만 피해를 보기 위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거죠. 그동안 얼마나 좀 억울한 일들이 많았냐면 2016년도에 굉장히 많은 사례 중에 일부입니다. 기사에 나왔던 사례였는데요.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 인수할 때 경영권 지분은 그때 22%를 주당 23,000원에 매입을 했었는데 소액주주한테는 6,700원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대주주한테 산 가격보다는 굉장히 낮은 가격을 제시를 한 거죠. 네. 미래에셋이 대우증권 인수할 때 산업은행이 대주주였는데요. 그때 지분 43%를 살 때 주당 16,500원을 지불했는데 소액주주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은 8,000원이었습니다. 네. 한 절반 가격만 쳐준 거죠. 소액주주한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처럼 다 대주주하고 비슷한 가격에 사는 걸로 하자라는 거죠. 50.1%라서 미국식은 아니지. 미국 그쵸, 아직은 훨씬 부담이 덜한 거고. 베이비 스텝 한 단계씩 이렇게 나아가야죠. 근데 뭐 최근만 해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올해만 해도. 많았죠. 그때 네. 포시마크 인수할 때도 다른 사례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때 뭐 현대백화점의 지누스 인수 사례. 그렇죠. 지누스도 그랬고 그 전으로 가면 뭐 한샘도 아마 그랬다고 한샘도 그렇죠. 표현할 수 있고 물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비싸게 사가지고 다 온팡 뒤집어 쓴 거 아니야. 인수한 사람들은 또 어떤 식으로 보면 이렇게 인수하면 오히려 좀 조심했을 거 아닙니까 인수를.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소액주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인데 그렇다고 또 완벽한 제도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25% 이상 지분을 살려면 인수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최소한 50%까지는 지분을 사줘야 되니까 네. 25%보다 언더로만 지분을 인수를 하거나
해야 되겠죠. 근데 25% 미만으로 지분을 매입하려면 참 경영권을 유지하기가 조금 어려운 지분율이잖아요. 그래서 네. M&A가 조금 예전보다는 건수가 조금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50% 이상 또 지분을 살려면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필요하죠. 예. 근데 이게 나아요. 이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거는 원상복구가 되는 게 맞고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그래서 또 하나는 지주회사 순환 출자 때문에 이제 그 기업 순환 출자 때문에 지주회사법이 나왔잖아요. 네. 저는 이것도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봐요. 네, 이제 지주회사 하나만 상장하든가 아니면 자회사만 상장하든가 지주회사 상장 철회하고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중 상장 이런 문제도 빨리 이제 네. 미국처럼 바뀌어 가야죠.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밸류에이션 할 수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근데 올해 말이에요. 작년 연말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뭐뭐 있었는지 아세요? 한 그룹사가 여러 개가 있었던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C로 시작하는 회사예요. C요? 네. 네. 뭘까요? 카로 시작하는 회사예요. 카카오요? 카카오도 있었고 카카오페이도 있었고 카카오뱅크도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와서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이건 정말 아닌 거지. 네. 예. 네. 참고로 카카오는 K로 시작합니다. 그 먹는 카카오가 아닙니다. 아, 그래? 네. 카카오톡 K로 시작합니다. 아, 그래? 모르셨구나. 먹는 카카오 같은 카카오 아니었어요? 다른 카카오입니다. 네. 농담이었습니다. 네. 아시면서 농담하신 걸로.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침에 방송하는 거 네. 저도 봤었는데요. 오늘 한경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레버 카운트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조심하자. 이런 기사 났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답변을 안 주신 것 같아서 못 봤어. 네, 저도 한번 이 네. 기사를 한번 읽어봤거든요. 기사 내용은 보통 이렇습니다. 부동산 PF에 이어서 랩 어카운트발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있다. 통상 3, 4개월 단위로 연장하던 상품이 금리 인상 충격에 제때 환매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사실상 금융 상품 중에 이렇게 유동성 위기를 겪어서 환매 제대로 못 해주고 환매 연기하고 이런 네. 거에서부터 보통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랩 어카운트는 주식이 아니라 채권이 왜냐면 랩입니다. 너무 많이 물린 거야. 그래서 사놨는데 너무 많이 물렸고 그다음에 일부는 그거는 장내 채권 거래해 보시면 아는데요. 막 호가 갭이 막 1,000원, 2,000원씩 1,000원씩 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자가 아예 없어. 내가 9,500원에 팔고 싶은데 사자는 막 7,800원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파는 순간 이거는 막 한 20% 가까이 손실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물량도 많아. 그럼 또 더 안 팔리는 거죠. 근데 사줄 사람도 주변에 찾아보니까 없어. 이러니까 못 팔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채권 보유자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상환해줘. 근데 아니 저기 지금 상환하면은 10% 깨지는데요.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또 채권 시장 분위기상. 채권은 원래 15% 20% 깨지는 그런 상품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품이 부도 맞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주식은 팔면 팔리잖아요. 그렇죠.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만기 미스매칭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이 랩이라는 거는 펀드도 마찬가지로 펀드도 주식형 펀드가 있고 채권형 펀드가 있듯이 랩도 채권형 랩이 있고 주식형 랩이 있는데 이 채권형 랩 같은 경우에는 뭐 만기를 정합니다. 3개월 만기 해서 랩을 발행하는데 여기 안에 채권을 담을 텐데 모두 다 3개월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1년 만기물도 그렇죠. 있고 네. 아직 잔존 만기가 뭐 2년 남은 것도 담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고객한테 이제 가입을 시킬 때는 3개월 만기 상품입니다라고 해서 3개월 만기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있는 채권들의 잔존 만기는 막 1년도 남고 이렇게 만기 미스매칭 되다 보니까 3개월 후에 돈을 주려고 하면 이 채권들을 팔거나 해야 되는데 이때 팔 때 너무 호가갭이 말씀하신 것처럼 벌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유동성이 조금 없어가지고 매수 효과가 좀 비어 있다. 이러면은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참고로 이거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 왜 3개월짜리 상품에 무슨 6개월, 9개월, 12개월을 담냐 이러는데 보통 이제 금리가 개월수가 긴 게 금리가 높으니까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약간 장기 거를 담는 거죠. 근데 아마도 예전에는 언제든지 롤오버가 가능했기 때문에 담았던 거죠. 근데 지금처럼 의외의 경색 상황이 발생하니까 롤오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환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펀드나 그리고 뭐 주식은 펀드나 이제 랩 같은 경우에 채권을 담을 경우에는 이 만기 미스매칭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 힘든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근데 거래 대금이 너무 적어서
진성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고, 근데 채권 시장이 이렇게 흔들렸다라는 거는 시장이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한국 시장조차도 뭐 그거는 뭐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원화가 강세가 됐는데 금리가 튀어서 약세인 정말 뭔가 부초화가 딱딱 안 맞는 신기한 장이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장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네.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